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한유진, 34살.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나에겐 남몰래 감추고 있는 본능이 있어. 난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오직 뜨거운 욕망을 좇는 여자야. 처음엔 나도 그냥 평범한 연애를 했어. 손잡고 키스하고 그 이상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지.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나는 평범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더 깊고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걸.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휘감는 강렬한 불길 같은 거. 회사에서도 난 조신한 척 연기해. 단정한 블라우스에 H라인 스커트, 말끝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깍듯이 대하는 게 내 이미지지. 하지만 실은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몰래 소설을 읽거나 퇴근 후에 호텔바에서 모르는 남자와 시선을 주고받으며 게임을 즐기는 게 더 익숙해. 그날도 그랬어. 퇴근 후 혼자 집에 들어가기엔 아쉬운 밤이었지. 5성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면서 주변을 스캔했어. 적당히 성공한 듯한 중년 남자들, 지루한 표정의 커플들, 그리고 눈이 마주친 한 남자. 나보다 조금 어린 듯한데 날카로운 턱선에 무심한 듯한 표정. 내가 몇 초간 시선을 고정하자 그는 잔을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어. 혼자예요? 나는 미소만 지었어. 말이 필요 없는 순간도 있거든. 그렇게 시작된 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우린 서로를 탐하듯 붙잡았어. 난 그 뜨거움에 중독되어 있었어.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아침이 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난 연애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 회사에 갔더니 어젯밤에 그 남자가 내 상사로 등장한 거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한유진 대리.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어. 어젯밤 그 남자가 내 상사라고 믿기지가 않았지.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 이제부터 한유진 대리와 자주 일하게 될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똑같이 낮고 부드러웠어.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지.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몸.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차 팀장님. 잘 부탁해요. 그는 내게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 짙은 눈빛이 날 꿰뚫는 것 같았지. 회의 내내 난 집중할 수가 없었어. 그의 손이 노트북을 두드릴 때마다, 시계 너머로 보이는 손목의 핏줄을 볼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 근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가 내게 조용히 다가왔어. 한 대리님, 오늘 저녁 시간 어때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어젯밤 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예감 때문이었지. 하지만 이건 위험했어. 같은 회사 사람이잖아. 그것도 직속 상사.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일부러 피하려고 했어. 이런 관계는 복잡해지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내려다봤어. 어제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더니 오늘은 피하는 건가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어. 그는 나를 시험하듯 바라봤고 난 대답을 못하고 그를 피했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그 남자는 나를 쉽게 놓아줄 것 같지 않았거든. 그날 이후로 난 일부러 차 팀장을 피했어. 회의가 있어도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일부러 붙어 다녔지. 하지만 그는 날 가만히 두지 않았어. 한 대리님, 이거 잠깐 같이 검토해 볼까요? 다른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면 난 도망칠 수도 없었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다가가면 그는 내 손가락이 닿을 듯한 거리까지 노트북을 밀어두고 설명했지.
그때마다 은근히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향기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 사람, 일부러 이러는 게 분명했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내 자리로 그가 다가왔어. 사무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지. 다 끝났어요? 그가 책상에 기대어 묻는데 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 네, 거의요.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도망다녀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어.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쳐다봤지. 저 그런 거 아닌데요. 그가 천천히 웃더라. 그리고 내 책상에 손을 짚으며 몸을 살짝 기울였어. 한 대리님, 어젯밤 우리 둘이 어떤 사이였는지 잊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 이 남자, 너무 당당했어. 그리고 나를 가지고 노는 듯 했지. 잊었으면 어쩌려고요? 내가 짓궂게 받아치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더 가까이 다가왔어. 그럼 다시 기억하게 해줘야죠. 숨이 턱 막혔어.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그의 시선이 너무 강렬했거든. 미친 듯이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버텼지만 사실 난 이미 져버렸어. 그가 다가오길 바라고 있었으니까. 이런 관계 위험한 거 알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어보려 했는데 그는 날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어. 위험하니까 더 끌리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 사무실 불이 꺼진 채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만 깜빡이는 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또 다른 비밀.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난 차 팀장의 품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어. 사무실이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끌어안았지. 창밖에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그의 손길을 밀어내지 못했어. 차 팀장은 날 바라보면서 천천히 웃더라. 그럼 멈출까요? 그 말에 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내 안의 갈등이 머릿속을 마구 헤집어놨지만 결국 이 순간이 끝나길 원하지 않는 건 나 자신이었어. 그날 이후로 우린 본격적으로 위험한 관계를 이어갔어. 낮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밤이 되면 서로를 탐하는 연인. 이중 생활이었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처음엔 그냥 욕망이었어. 뜨거운 순간만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차 팀장이 다른 직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걸 보면 속이 쓰렸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단둘이 미팅을 나간다고 하면 신경이 곤두섰고. 이건 아니야. 우린 단순한 관계야. 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이미 늪에 빠진 뒤였어.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워크숍이 잡혔어. 1박 2일 일정이었고 나와 차 팀장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지. 난 내심 설렜어. 출장이나 워크숍 같은 공간은 우리 관계를 더 짜릿하게 만들어줄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어. 그런데 워크숍 첫날 저녁, 차 팀장이 낯선 여자와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난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 여자는 우리 팀의 신입사원, 지수였어. 어리고 싱그러운 얼굴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지. 평소에도 차 팀장을 존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어. 팀장님, 진짜 멋있어요. 일도 잘하시고 카리스마 있으시고.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차 팀장에게 가볍게 몸을 기대더라. 그리고 차 팀장은 별 저항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 술잔을 꽉 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저게 뭐야? 나한테는 그렇게 뜨거웠으면서 이제 저 여자한테도 관심 있는 거야?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차 팀장의 시선이 내게 닿았어. 그리고 그는 마치 내 반응을 즐기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 그 미소를 본 순간 난 깨달았어. 이 남자 날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차 팀장의 방을 찾아갔어.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그가 무표정하게 날 바라봤어. 무슨 일인데? 그 말투에 순간 욱했지만 난 지지 않았어. 문을 밀치고 들어가며 그를 벽으로 몰아붙였어. 그리고 낮게 속삭였지. 팀장님,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그가 천천히 눈썹을 올렸어. 무슨 말이야? 아까 지수랑 웃으면서 술 마시던 거, 그거 일부러 나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는 대답 대신 씩 웃더니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 그래서 질투나. 그 한마디에 난 완전히 무너졌어. 미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손은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어. 그날 밤, 난 그를 더 격렬하게 원했어. 마치 내 것이라는 걸 확인이라도 하듯이.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이 관계가 곧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거란 걸.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해버렸어. 처음엔 그냥 욕망이었어. 단순히 몸이 끌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됐어. 차 팀장이 다른 여자와 웃고 이야기하는 게 싫었고 나만을 바라봐 주길 바랐어. 근데 이 남자는 마치 일부러 날 애타게 만들려는 듯이 행동했어. 워크숍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다정했지만 간혹 나를 밀어내는 순간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단둘이 있을 때는 내 허리를 감싸고 키스하면서도 사무실에서는 나를 일부러 멀리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 마치 너랑 난 아무 관계도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듯한 느낌.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히고 미칠 것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어.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 평소처럼 다 같이 술을 마시고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어. 긴 생머리에 우아한 블랙 원피스를 입은 여자. 딱 봐도 세련되고 기품 있는 분위기였어. 근데 그녀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차 팀장에게 다가가더라. 오빠 연락도 없이 여기 있었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 차 팀장은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 그리고 한숨을 쉬듯이 대답했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어.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이잖아. 엄마가 기다리시는데 오빠가 안 오니까 나보고 데리러 가라고 하셨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 가족끼리 식사? 엄마가 기다린다고. 그럼 이 여자는 뭐야? 차 팀장님, 이분이 누구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제야 차 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하겠지만 내 약혼녀야. 약혼녀. 그 단어가 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그럼 나는 뭐였던 거야? 단순한 장난감이었어? 헐 팀장님, 약혼하신 분이 계셨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나도 충격 속에서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어. 하지만 차 팀장은 여전히 태연했어. 마치 당연한 일인데 왜들 이러지? 하는 태도였지.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나는 핸드백을 들고 서둘러 식당을 나왔어.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유진아. 차 팀장이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어. 차 팀장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잠깐 얘기하자. 뭘 얘기해요? 나는 싸늘하게 웃었어. 약혼녀 있는 남자가 바람 피운 얘기. 아니면 나한테 장난쳤다는 얘기.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 그러다 입을 열었지. 장난 아니었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어. 웃기지 마요. 약혼녀 있는 거 알면서도 날 가지고 논 거잖아요. 그는 내 앞까지 다가와서 낮게 속삭였어. 유진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난 결혼할 생각 없어. 나는 그를 노려봤어. 그럼 왜 약혼했어요? 집안에서 정한 거야. 난 원하지 않았어.
그의 말은 달콤했어. 마치 난 너를 선택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 그럼 깨면 되잖아요. 결혼 원하지 않으면 깨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 그 순간 난 깨달았어. 이 남자는 결국 현실을 선택할 거야. 나 같은 여자는 그저 스쳐가는 존재였을 뿐이야.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나는 차갑게 웃었어. 우린 여기까지예요, 팀장님.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갔어. 차 팀장은 날 붙잡지 않았어. 그렇게 끝났어야 했는데. 이제야 알겠어. 이 남자는 절대 그렇게 쉽게 날 놓아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그렇게 끝내려고 했어. 더 이상 차 팀장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내 감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게 싫었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의도적으로 그를 피했어. 회의 때도 최대한 거리를 뒀고 일부러 딴청을 부리거나 다른 동료들과 붙어 다녔지. 하지만 차 팀장은 그런 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마치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게 더 미치겠더라고. 정말 나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었던 거야. 나는 이렇게 뒤틀리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덤덤할 수 있지?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어. 그날은 야근이 길어졌어.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사무실엔 나 혼자 남아 있었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차 팀장이 들어왔어. 아직 안 갔네. 나는 일부러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 이제 가려고요. 그가 내 자리 앞까지 다가왔어. 일부러 피하는 거야? 나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올려다봤어.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어. 아니요. 그냥 팀장님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그의 턱선이 살짝 굳어졌어.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그럼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 차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내 책상에 한 손을 짚었어. 너랑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끝났어요. 팀장님, 약혼녀 있잖아요. 약혼녀가 있는 거랑 너랑 나 사이에 있던 일은 별개야. 나는 황당해서 헛웃음을 터뜨렸어. 정말 뻔뻔하네요. 그럼 팀장님은 저랑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약혼녀랑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 침묵이 너무 잔인했어. 나는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 이제 그만해요. 나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그 순간 차 팀장이 내 손목을 잡았어.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쉽게 보냈을 것 같아. 순간 숨이 막혔어.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너무나 강렬했어. 나는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그는 더 강하게 나를 붙잡았어. 나 너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 약혼은 맞아. 하지만 난 내가 생긴 순간부터 그 약혼을 깨고 싶었어. 나는 코웃음을 쳤어. 그럼 깨요. 깨고 나서 저한테 와서 다시 얘기하세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어. 마치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믿고 싶지 않았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놔주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 그 순간 차 팀장의 표정이 변했어. 그는 천천히 손을 놓았어. 그리고 아주 낮게 쓴웃음을 지었지.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돌아섰어. 정말로 나를 놓아주는 것처럼 보였어.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 정말 끝난 걸까? 정말로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 근데
끝난 줄 알았던 그 관계는 다시 시작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며칠 후, 내 자리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놨어. 유진 씨, 차 팀장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보낸 사람은 그의 약혼녀였어.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의 약혼녀가 나와 차 팀장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언제부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 이제 이 관계는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나는 고민 끝에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 카페였어.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표정. 딱 봐도 나와는 다른 세계의 여자였지.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그녀가 커피잔을 들며 부드럽게 웃었어.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 차 팀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묻진 않을게요. 사실, 안 봐도 뻔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속이 쓰려왔어. 그 뻔한 관계가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감정이라는 게 더 비참했어. 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든 잠깐의 유혹에 흔들렸든 결국 그는 저와 결혼할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어. 마치 그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 그 사람이 정말 결혼을 원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그녀는 피식 웃더니 한숨을 내쉬었어. 그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서 이 결혼을 원하니까요. 그는 결국 현실을 택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 사 팀장이 아무리 나한테 감정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는 이 여자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그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카페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어. 그제야 눈물이 났어.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 며칠 후, 차 팀장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어. 유진아,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 하지만 이제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 그냥 가세요. 아직 팀장님, 전 이제 상관없어요. 저한테서 다 가져갔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바라봤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그는 내 앞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나도 그의 흔적을 지우기로 했어. 핸드폰에 남아있던 그의 번호를 삭제하고 모든 메시지를 지웠어. 정말 끝을 내야 했으니까. 아직도 가끔은 그가 생각나.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저 위험한 욕망이었을 뿐. 그리고 난 그 욕망에서 벗어나야 했어. 이제는 정말로.